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글향 작가님. 네. 이름에서 향이 나는 작가님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필명이시죠?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으셨어요? 우선 글쓰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마다 글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있다. 약간 이런 부분을 필명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또 아동 교육에도 종사하시고, 네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주식회사 솔브릿지라는 아동 교육회사에서 이제 교재 개발 연구 일을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이사로 있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아이들의 그림책의 스토리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교재 교구에 대한 워크지 이런 걸 창작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선 원래는 제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 그건 좀 아주 오래전 일이기는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지는 않고 그림책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아이들의 교재 교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만든 교구를 이제 전국에 있는 지사장님들께 교육을 하고, 이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이 그림책이 어떤 스토리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또 교육계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셔서 작가님이 또 되셨는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우선 책을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쓴 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큰 치유의 감정을 느꼈고, 나는 이제 글을 쓰는 부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많이 알아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다가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 속에 이제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소재를 발견해서 그림책 이야기를 이제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느낀 이런 감정들, 위로를 얻었던 부분, 또 치유나 용기를 가졌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다정하게 토닥토닥이에요. 네. 너무 제목만 들어도 봐도 위로가 되는 책인데요. 네. 정말 따뜻하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책에서 총 53권의 그림책을 네. 소개하셨는데 네.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네. 최근에 지인한테 받았어요. 네. 책을 이제 선물 주면서. 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어떤 기분이냐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어디 하나 안 좋은 이야기가 없고 다 너무너무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고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 또 어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있어요. 제목은 100인생 그림책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작가가 0세부터 99세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받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특이하게 0세부터 99세까지의 장면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30몇 살이다, 40몇 살이다, 이런 그 페이지를 펼쳐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나온 시간들도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장면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나는 살면서 무엇을 배웠지? 약간 이런 심도 있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인생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그림책 테라피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아, 어른들로부터요? 네. 받으셨던 상담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선 저는 이제 상담을 주로 했다기보다 강의를 조금 몇 번 했었어요. 이제 뭐 그림책을 통해서 어른들과 소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나의 엄마라는 그림책으로 이제 이 책 내용에도 나오는데 미혼모들과 함께 이제 그 그림책을 읽고 이제 엄마라는 직업이죠.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강철처럼 단단하고 이런 자식을 위해서 내 한 몸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강인한 정신이 있다.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뭘 나눠주고 누군가를 뭘 가르쳐주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 자신이 많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 일도 젊을 때, 지금도 너무 젊으시지만 어릴 때 하시고 또 자녀도 키우시고 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잘 살아오셨는데 왜 좀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아빠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 다 커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는 누구지? 인생이 뭐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정말 그때 당시 처음으로 던져봤던 것 같아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경험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걸 계기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글쓰기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접하고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림책을 통해서 좀 치유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좀 이거를 만약에 글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 가슴에 묻어놓았을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뭐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이 스스로 이 벽을 넘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위로가 서로에게 왜 필요할까? 나는 나에게 또 왜 위로가 필요할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시면서 스스로의 위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게 그동안은 나랑 나 사이가 되게 멀었었던 것 같고 조금은 어떤 사고의 전개나 이런 생각들이 좀 무뎌었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뭐 큰일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렇게 해도 그걸 온전히 이렇게 고통을 받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저를 좀 잘 알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작가님은 어떤 방식이 조금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계속 글쓰기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저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말이 유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편안하고 누군가에게 막 내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겼다, 뭐 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상황 자체를 보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뭐 이런 서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좀 항상 있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그런 상황과 뭐 이야기들이 찾아보면 항상 책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항상 그때 당시에 내 마음과 닮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고 책 속의 이야기로 이렇구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아가고 그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상황을 정리하는 부분. 어떻게 루트나 루틴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독서하고 책 읽히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네. 독서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아동교육회사 이사님으로 계시니까 아동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저희처럼 교육회사라든지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기관에서의 할 역할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기관이나 또는 뭐 선생님이나 이런 교육자분들께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요즘 아이들은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너무 이렇게 창의적이고 너무 활발하고 정말 모두 다 에디슨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인데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을 조금 사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닫혀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읽더라도 한 권을 온전히 보는 아이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교육기관이나 뭐 이렇다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저희가 제공해 주어야 될 걸 하나만 꼽으라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구체적으로는 뭐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의 책을 제대로 읽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 뭐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은 인성교육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의 소통, 정서적인 발달 이런 측면에서 인성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인 것 같긴 해요. 책을 많이 읽고 또 책과 함께 소통을 오랫동안 해온 친구들은 확실히 생각하는 힘이 좀 길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집 근처에 너무 괜찮은 인문학 도서관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자주 가는 힐링 스팟이긴 한데 아이와 함께 자주 갔었어요. 책도 다른 건 저는 다 못해도 무조건 책 읽는 부분은 같이 하자. 이거 하나는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작게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의 주제가 또 그림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그림책의 장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림책은 저희가 이제 어떤
내면을 공부하고 마음을 알아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심리책을 찾아본다든지, 철학책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뭐, 인문학을 탐구한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물론 중요한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가 탁 받거나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뭘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어떤 한 장면을 봤는데 그게 딱 지금의 내 상황이어서 뭐 갑자기 마음에 탁 걸린다든지 또는 눈물이 난다든지 뭐 이런 몸이 보내는 반응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림책이 보내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림책을 읽었을 때 느끼는 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림책을 봐야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그 의미를 더 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책을 좀 내 마음을 보는 도구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그때그때 내 마음을 판단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장이, 챕터가 위로를 건네고 싶은 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날, 용기 있는 내가 되고 싶은 날,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싶은 날,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읽고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진한 느낌을 받은 책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카테고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떠오른 게 위로였고, 그 다음엔 뭔가 또 그림책 세상을 통해서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마치 상상 여행을 하듯이 이렇게 카타르시스 이런 감정을 느꼈던 책들도 있어서 그런 것 즐거움을 느끼는 날에는 또 이런 책을 보면 좋고 또 되게 좀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땐 또 이런 그림책들이 나에게 용기가 되었지 힘이 되었지 그런 카테고리는 또 용기 코너에 들어가 있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동일시 감정도 느꼈고 카타르시스 감정도 느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통찰을 얻게 되더라고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그 깨달음 크게 왔던 책들은 그쪽 항목에 또 분류를 해놓았고 네, 그래서 쭉 그동안 읽어왔던 그림책들을 나열을 하고 분류를 한 카테고리가 위로, 즐거움, 용기, 그리고 깨달음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이 지혜로운 내가 되기 위한 지침서인데요. 네. 지혜롭고 싶어요. 저도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펼치면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장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님을 감사할 것 이런 짧은 그 문장 속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살면서 정말 저희들한테 필요한 지혜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짧은 이 은유의 결정체에서 바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혜하면 딱 그 책이 떠올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내가 되기 위한 지침. 청소년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림책 하나 있을까요? 청소년기는 정말 격동의 시기인 것 같아요. 나를 새롭게 알아가야 되고 탐색해야 되고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내가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한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보면 굉장히
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작은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유머러스하게 담아놓은 책이어서 우리 다 이상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야.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도 내가 누군지 궁금하고 또 내가 좀 이상하다 또는 누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질문 이런 게 피어올 때마다 읽으면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네. 어른들도 인간관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은 또 오죽 많이 할까 친구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학업의 부담도 있고 네. 아이들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책 접지 말고 계속 읽으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일상 중에서 이제 좀 다음 책 이제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그 주제가 있다면 우선 아이가 일단 운동선수라는 좀 독특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는 자녀의 교육 부분 또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써보고 싶은데 아이가 운동선수의 길을 걷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겪은 마음들과 운동하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가 되든 안 되든 그 과정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과정을 겪어서 또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 키우는 과정에 엄마의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멀리서 와주셨는데 제가 위로받고 힐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장 놓고 지인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로 위로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책도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다정하게 토닥토닥. 네. 네, 정말 다정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